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 소개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면 항상 올라오는 영상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50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60세, 70세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인격이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인품은 천태만상이죠. 겉모습만으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가 보면 어떤 인격을 지닌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즉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앞 사람을 쳐다보면 옷은 정상적으로 입고 있는데 얼굴을 찡그린 사람, 또 반면에 노인한테 양보를 하는,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의 사람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허름하게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양보를 하는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과 인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말 속에 사람, 됨됨이가 한 개인이 자신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자아로서 의식을 하는 작용과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의지의 주체를 인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살아오면서 저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참 인격 대단해, 배울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존경스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의 정의가 아마도 인격이겠죠. 자, 그래서 말과 인격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과 인품의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서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가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에게 큰 일을 맡기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시거나 조직적인 문화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지를 아마 좀 실감을 하실 텐데요. 보통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스펙이 대부분 좋죠. 대부분 비슷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입사 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할 때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보나요? 말을 걸어보죠.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이 과연 조직 사회에 맞는지, 그리고 동화될 수 있는 조직과의 관계성에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력서보다는 인터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회사 생활을 해보시거나 50대 이후가 돼서 이제는 회사에서 누군가를 뽑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보다 능력이나 재주가 월등하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윗사람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보통 10대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경우, 또 대학 시절 때의 교수님으로부터 받는 경우, 남자들 같으면 군대를 갔을 때 선임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경우, 그러다가 열심히 살면서 20대 초반과 20대 중후반을 지나서 30대까지는 내 능력이나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에 월등히 인정을 받고 주위의 부러움을 사게 되면서 그것이 인격인가 나의 실력인가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직의 계층제에서 우리가 일정 단계를 넘게 되면, 자,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중반에서 대리, 과장, 부장을 넘어가게 되는 단계를 넘게 되면 사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죠. 자, 이사와 상무, 우리가 소위 말하는 CEO가 되면 그때는 이 사람의 실력보다는 인격을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도 1병, 2병, 상병 때에는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병장이 됐을 때는 후임병들, 소위 말하는 이제 2등병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 병장으로서의 모습에 그 됨됨이를 보게 되는, 인격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심하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부장의 위치에서
더 이후에 갔을 때에는 이 사람의 말 폼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인격을 먼저 생각하지 이 사람의 실력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일이 실력을 쌓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면서 50세부터는 유능함보다는 인품이 인격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한다고 자주 말을 하곤 합니다. 인격과 인품은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 속에서 체험과 학습이 되면서 그 각고의 노력과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달도 뜨지 않은 어두운 밤에 나그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위에는 온통 컴컴한 어두운 뿐이라서 길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누군가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것이 저 멀리서 보였습니다. 나그네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마주치면서 말을 했고 여관으로 좀 가는 길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은 등불을 든 노인은 친절하게 여관을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노인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앞을 못 보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나그네가 묻자 나그네의 물음에 장님,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등불이 없으면 어두운 곳에서 아마 나와 부딪힐 것이요. 내가 먼저 피할 수가 없으니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라오. 나그네는 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장님이신 노인네가 말을 하는 나는 등불을 드는 이유, 그 이유는 나를 위하기보다는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위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점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조하는 인격은 언제 알아보고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당신 인격이 나빠, 당신 인격은 정말 좋아, 인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비간접적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평가를 받을까요? 인격이 드러나는 4가지 상황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러면서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갈등이 있을 경우는 우리는 인격을 논할 모습을 보이거나 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면 누군가의 인격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싸움을 한다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났다거나 선택의 경우가 있을 때거나 그런 경우에 이 갈등 속에서 인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게임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응원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경기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인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미국에서 살면서 저희 아이들이 수영 시합을 나가게 되면 많은 외국인들, 특히 백인들, 이 백인들은 자기 아이들이 빨리 가라고 응원을 할 때는 정말 그 큰 수영장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치면서 휘스를 불어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랑곳하지도 않고 뒷사람은 보거나 말거나 일어서서 아주 휘스를 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얼굴을 볼 때면 정말 응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격을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쟁 게임에서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인격, 주색 잡기라는 말이 있죠. 즉 잡기를 해보면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도 오래전부터 들어온 구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입니다.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은 자신이건 다른 사람이건 병이 걸려서 질병에서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취약한 인간의 상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이 모든 것은 인격의 많은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나 불편한 질병을 앓게 되면서 평소와 다른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반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암이라도 걸리거나 큰 중병으로서 내가 살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 앞에 다가와서 말을 해주는 사람 한 사람의 말투와 행동, 반응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인격적이지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됐었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는 어떤 질병을 얻었을 때 정말 다 내려놓은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뭐니 해도 돈 문제죠. 뭐니 돈 문제.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진정한 색깔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성격이 시련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죠. 예,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서의 빌려주는 이 입장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의 빌리는 경우가 되면서 우리는 생각지 못했었던 인격을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0대 이후 60대, 70대가 되면서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나이가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짧은 시간이지만 긴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한테는 멋진 인격이 함께 하시겠죠? 네,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동안 더욱더 멋진 인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봅니다. 그리고 응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